열대 폭풍으로 제주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요일 03시경 제주도 남쪽을 지나서 태풍이 일본 후쿠오카 지역 그리고 히로시마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 합동경보센터에서는 금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경로가 재지정되었습니다. 16일 00출루 50노트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6일 09시에 해당되고요. 50노트라고 하면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25m인 태풍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 21시경에 50노트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초당 25m 중심 부근의 속도로 제주도 남쪽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09시 태풍으로서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큐슈 북쪽 지역과 야마구치 그리고 히로시마 지역을 지나면서 17일 21시경에 초당 20m의 속도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됐지만 금일은 태풍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현재 태풍 찬투는 열대 폭풍으로 제주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요일 03시경 제주도 남쪽을 지나서 태풍이 일본 후쿠오카 지역 그리고 히로시마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본 쪽으로 내려감으로써 제주도에 비와 바람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지만 전남 해안이나 경남 해안의 피해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강풍역이다라고 해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구역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는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의 현재 상황이고요. 일본 중부를 강타할 때도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일본 큐슈 지역 북쪽에 위치하면서 초당 22m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일본 중부를 강타하면서도 초당 20m의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산 역시도 좌측에 걸치고 있는데 강풍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남과 전북 일대, 경남과 경북 일대가 태풍의 피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9월 15일 21시에 찬투의 예상 경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6일 21시 태풍으로서 992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23m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제주 남부 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일본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은 강풍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초속 15m 바람이 불 수 있는 태풍의 위험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도서 지역 일부가 이 강풍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큐슈 지역을 지나서 히로시마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17일 21시 온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9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당 23m인데 온대 저압부로 바뀔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금일 22시에 국내 기상청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제주도 남부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대마도 남쪽으로 일본 중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날 때도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요. 9월 17일 09시에 태풍은
제주도를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는 하루에 4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유료일 경우에는 하루에 4번의 업데이트가 되지만 무료일 경우에는 하루에 2번의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 무료 회원이 봤을 때는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진행된 다음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이 동쪽, 제주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는 977 헥토파스칼,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제주도를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금요일 06시, 07시, 08시, 09시쯤에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30m에 달하는 순간 돌풍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3시간 61mm에서 55mm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9시간 동안에 150mm 정도 이상이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00시에서 09시 사이에 15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와 강수의 피해가 상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지역을 거쳐서 야마구치, 히로시마 등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일 06시부터 18시 사이가 태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누적 강수량이 42mm, 12시에 14mm, 15시에 30mm, 18시에 13mm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12시간 사이 120mm의 누적 강수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봅니다. 진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태풍에 큰 피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돌풍이 15에서 16m 정도 예측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비 피해도 없고요. 바람의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과 진주 지역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9시부터 15시 정도 사이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비가 3시간 누적으로 17mm 그리고 12시에 18mm 정도 대략적으로 한 50mm 정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m 가까운 돌풍이 불기 때문에 순간 돌풍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GFS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3시간 46분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현재 989 헥토파스칼 상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17일 07시경 중심기압은 984 헥토파스칼, 제주시가 태풍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순간 돌풍이 18m 이상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도 예측되지만 비가 상당히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데 유럽 중기 예보센터보다는 비가 상당히 적게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와 지금 미국 기상청의 예보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기상청의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이고요. 유럽 중기 예보센터는 그렇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기 예보센터의 지금 현재 예측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금요일 9시부터 21시 사이가 가장 태풍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거의 안 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 중기 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이 완전히 다른 지금 현재 예상을 내놓고 있고요. 유럽 중기 예보센터는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와 그리고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지만 미국 기상청 GFS 모델로 봤을 때는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예측 모델이 완전히 다른 상황을 내놓고 있다. 현재 독일 예측 모델이고요. 업데이트가 3시간 42분 전에 완료됐고요. 989 헥토파스칼. 제주도가 태풍의 중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본, 대마도 남쪽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가장 위쪽에 치우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풍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순간 최대 풍속이 52m 내지는 43m까지 나오는 엄청난 돌풍이 예상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독일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태풍이 제주도를 정면으로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9mm 그리고 3시간에 무려 90mm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요. 그리고 40mm, 10mm 전체 합치면은 200mm 가까운 비가 제주도에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독일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는 강력한 태풍이 제주도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대로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상당한 침수 피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델로는 부산에 가장 가깝게 태풍이 위치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금요일 17시, 09시 17mm, 그 다음에 12시에 55mm, 15시에 35mm, 3시간 누적 강수량입니다. 무려 9시간 동안 한 120mm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독일 기상청에서는 부산 지역에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m 정도의 돌풍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흑산면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해남시 모두 비 예보가 거의 없습니다. 해남시의 경우에는 11mm 정도, 그 다음에 흑산면의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10mm가 채 안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전주시의 경우에도 10mm도 안 오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영향은 진주나 거제, 부산 지역 또 포항 지역 정도에 국한될 수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제주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태풍이 도달하기 1시간 전에도 변화할 수 있는 게 태풍입니다. 작년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그런 태풍이 왔을 때도 똑같았고요. 한 분이 댓글로 말씀을 달아주셨는데 이번 태풍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태풍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확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해 동쪽에서 태풍이 한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수많은 영역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슈퍼컴퓨터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태풍 찬투와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태풍 역사상 없었고 상해 인근에 3일간 머무른 것 역시 태풍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빅데이터, 즉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현재 예측 모델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항상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을 정복하지 못한 것 역시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얕다라고 봅니다.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요. 예측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 도달하기가 24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